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지성을 추구하는 인문연구회 세종포럼 2020년 제5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학 박사이자 폴리뉴스 산업경제부 국장이신 전규열 박사를 모시고 코로나 시대 경제생활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언론인인 전규열 박사는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고,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민금융진흥원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폴리TV에서 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세종포럼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오프라인 모임을 못하게 됨에 따라 촬영 위주의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발표가 되고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규열 박사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으로 있는 전규열 박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겠지만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아직은 코로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재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것이 현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직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도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제는 현재 어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지혜로운 경제 생활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떤 부분에 또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약에 노력을 좀 더 기울인다면 경제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어떤 충격이 현재는 3월에 2월 끊기기 때문에 2월이지만 3월에 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경제적 충격이라는 것은 매우 큽니다. 근데 이제 그 충격에서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연율로 보면 한 30% 내외 급락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영향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어찌 보면 셧다운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나라 간 국경 간의
어떤 이동 자체가 어려워졌었고, 또 개인 간에는 또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에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등교를 할 수 없는, 입학식 졸업식을 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급락대 속에서도 특히 이제 신흥국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매우 컸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2분기에 이제 3분기 들어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예상보다는 다소 강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평가라는 것이 지수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또 경제 심리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에 이번 달에 미국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단순하게 동결을 했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 수준을 향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바로 경기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미연준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경제가 다소 또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금리를 낮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비상 조치들이 신속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0.75, 0.25포인트 두 번에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또 어찌 생각하면 위기 상황에 준하듯이 함으로 인해서 선제적 경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나름대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위험에 좀 처해져 있고, 또 지금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영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은 사실은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 금리가 낮아지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 돈들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급을 또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리도 인하를 했지만 또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야 경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산 매입을 확대를 하는 등 어떤 양적 완화와 더불어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작동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보면, 특히나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전 국민의 관심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그 부분 때문에 국가도 사실은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재테크 수단에서 강력한 수단은 부동산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측면에서 또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또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경제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면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끌,
우리 젊은 20, 30대, 30대, 4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 어디에? 부동산에. 또 줍줍이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뭐 경매나 또는 아니면 부동산이 이제 뭐 미달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낮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을 매수하는 행위 등 이런 신조어를 만들 만큼 투자 열풍을 일으킨 게 바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적절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하는 부분은 뭐 어차피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앞으로 과거에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잠시 돌이켜보면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어떻게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보면은 경제 위기 시에 특히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겪었던 것이 아픈 일이었지만 1998년도에 IMF가 왔었고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 또 2011년도 또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럴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GDP라고 하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성장률이 타격이 입었을 때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 IMF 때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때 보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회복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 올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GDP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성장률이 상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나름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경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당장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까지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1998년 IMF 때나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10년 만에 왔었지만은 그게 이제 거의 뭐 11년 정도 12년 만에 온 거지만 코로나 이 사태가 온 시기로 보면 그날 10년 주기설에 가까운데 그때 보면 부동산 약세장이 이어졌다는 걸 보면 어찌 생각하면 앞으로 올 하반기에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경제가 다소 나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친 것이 아니고 언제 회복될 것이라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요즘 특히나 이제 가장 이슈였던 것이 뭐 조금 전에 말씀 금리가 이제 낮고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돈들이 금리도 낮고 그다음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찌 생각하면 경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현재는 특히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 1400포인트까지 주식시장이 이제 내려가면서 상당히 어떠신가 하면 위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선방을 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서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개인이나 기관들이 매도했던 그 물량을 개인들이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은 현재도 오늘 보니까 한 2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14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뭐냐면 개인들의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 투자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코로나 이전에까지는 이제 회복이 됐고요. 그렇지만 뭐 이로 인해서 개인들도 다른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여기에서 물론 뭐 손실을 본 부분도 계시겠지만 요 짧은 기간에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을 국내에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완충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표현을 빌리자면 동학 개미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외국인이 매도한 것을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막아서 주식시장을 어찌 생각하면 살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표현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개인들의 풍부한 유동성이 어찌 생각하면 개인의 돈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출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간에 우려서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의 돈이 있는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은 특히나 이렇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소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국내 주식은 그렇지만 현재 또 외국에 있는 이제 주식들을 사는 일명 서학 개미 운동이라는 그런 뭐 표현으로 나오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눈을 돌려서 국내 주식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내 주식은 어떻게 보면 총량 부분이 뭐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해외 주식은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어떤 그 투자 금액 그걸로서 국내처럼 이렇게 막고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해외 주식을 가장 많이 샀던 부분이 최근에 보니까 순한 부분이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뭐 테슬라, 그다음에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는 손실 부분도 많이 나다 보니 그 부분에서 그게 만약에 이제 뭐 외국이니까 물론 대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는 수익을 많이 거둔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적게 보면서 지키는 부분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보면, 정보가 아직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정보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에 테슬라나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던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간에 국내에서 투자해서 얻었던 뭐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수익률을 해외 주식에서도 얻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보를 좀 더 충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가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좋은 어떤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아직은 거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미연준이 금리를 일단 동결했던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분간 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을 돌이켜 본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투자 부분은 해외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괜찮겠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국내 주식처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번 테슬라나 이런 걸 통해서 손실 봤던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는 읽지 않는 경기라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리스크를 안고 한다는 것은 다소간에 너무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뭐 하나는 뭐 투자 부분에 있어 보면 환율이나 이제 뭐 금가 안전자산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환율이나 금에 대한 뭐 환율이라 한다 보면 미국 달러가 되겠죠. 안전자산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금값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뭐 달러도 올랐다가 급등락으로 했지만 뭐 오늘도 보니까 어쨌든 달러는 뭐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면 반대로 실제 실물은 금값인데 이 금값은 또 내려가게 돼 있는 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현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유럽에서 이 부분이 확산되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그 돈이 나름대로 좀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 판단하에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달러나 그 다음에 실제 실물인 금이나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실무자산은 반대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다른 어떤 생각하면 그 부분도 어쩌면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자 측면에서 보면 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한 투자 아니면 지혜로운 투자, 지혜로운 경제생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지혜로운 코로나19 시대에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그 다음에 금 이런 부분에서 어찌 생각하면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각각의 어떤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주식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현명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잃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경제가 되었을 때 이 코로나가 조금 회복이 돼서 좀 나아져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있을 때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지혜로운 어떤 경제 생활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정에도
나름대로는 안정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어찌 보면 불확실성 속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보수적 접근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정에도 나름대로 안정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개인의 생활에서도 차후에 나아졌을 때 정확하게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찌된가 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접근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오히려 그 위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경제생활을 통해서 좀 하신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만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